다음은 이슈 추적 시간인데요. 백세훈 리포터 어떤 현장에 다녀왔나요? 네, 한 번에 목돈을 쓰는 게 부담스러워서 크루즈 상품이라든지 해외 어학연수 상품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미래가 물거품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 취재했습니다. 노년의 꿈을 키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별받을 방법이 없냐 했더니 그런 방법 하나도 없고 그냥 네가 그때 가자 소리만 안 했어도 걔는 안 됐을 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고 막.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도 없고 참 황당한 거죠. 가족에게도 터놓기 어려운 비밀이 돼버린 꿈에 대한 이야기를 추적했습니다. 가입했던 상품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이분. 크루즈 여행 상품으로도 한 2구자를 들었는데 657만 원을 피해를 봤습니다. 크루즈 상품을 가입을 해도 웨딩이나 상조나 어학이나 다 된다고 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가입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일은 경기도 수원에서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쓰리다는데요. 6년 전쯤 우연히 가입했던 상품 때문이랍니다. 제가 어학연수 4계좌를 들었어요. 한 계좌에 3만 원씩 해가지고 66일을 부었는데 약 금액 따져보니까 약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보내면 큰 금액이잖아요. 10년을 12년 납부해서 보낼 생각으로 납부를 했었거든요. 저축한다는 마음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 가입했던 상품이지만 갑자기 날아온 문자 한 통에 악몽이 시작됐는데요. 폐업하고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조회사라는 것도 몰랐어요. 사기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살하게 됐죠. 크루즈 여행으로 화려한 노년을 꿈꿨던 중년의 남성과 아이를 해외 유학 보내는 미래를 꾸렸던 엄마.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행과 어학연수 상품이 상조회사에서 운영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무슨 황당한 이야기일까요? 상조인가 거기에 있다가 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동이체가 나갔어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합병이 된 걸로 그래서 알았어요. 합병 소식을 알게 된 가입자는 상조회사를 찾아가 신랑의 끝에 확약서를 받았지만 약속한 날짜 전에 폐업을 해버린 겁니다. 폐업 사실 문자도 못 받고 이 사실을 모르는 전국의 피해자분들은 피해가 지금 상당히 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8만여 명의 회원이 있었다는 A 상조회사. 죽음을 맞이하기 전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공유합니다. 인생 이별식,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국내 최초의 한원 장례. 이달 초에 최종으로 폐업 처리됐는데요. 가입자들이 개설한 오픈 채팅방에는 상조, 어학연수, 크루즈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한편 이 A 상조회사 대표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다는 분을 만났는데요. 대표가 다른 사업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른 법인 이름으로 사업을 다시 한다고 그렇게 정황이 파악이 돼가지고. 자, 과연 대표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오신 분들이세요? 피해자거든요. 저희는 MBC 방송국에서 같이 동행 취재를 좀 하고 있거든요. 혹시 대표님 언제 들어오시죠? 나오실지 모르겠네. 경찰서 가실 일이 많아가지고. 제작진은 A 상조회사 대표에게 직접 인터뷰 요청을 하자 만날 수 있다는 장소를 보내왔습니다. 네. 대표가 알려준 장소를 찾아갔는데요.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8월 12일 날 그렇게 내부적으로 업무 중지 선언을 하고 곧장 공제조합에 신고를 했죠. 영업 정지 확정이 된 게 10월 4일, 폐업이 확정된 건 11월 4일입니다. 상조부터 바이오까지 다양한 상품을 운영해왔던 회사인데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게요. 코로나 상황에서 4인 이상 우리가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럼 모든 영업이 이렇게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한 5년 동안 신규 영업이 없이 회사가 어렵다더라 소문이 나니까 뱅크런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는 이분은 해약을 하지 못했어도 일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데요. 상조 3만 원이라는 상품을 2구자를 가입을 해서 올해 7월까지 입금을 했었어요. 보증공제조합으로부터 50%를 이제 받게 되었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면이 좀 있어요. 보증공제조합에서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은
보상을 받도 못 받으세요. 자, 문제는 가입자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6부자 해가지고 2,376만 원. 친한 대학 동기 3명하고 이제 은퇴하고 크루즈 여행 가면 좋은 이제 추억 남기려고 고증상조 공제고합이라고 당연히 이제 50%는 환불 받으시겠다 생각하고 전화하니까는 제 이름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또 잠을 깨요 자꾸 막 너무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상조보증공제조합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행법 제도상으로는 피해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크루즈나 어학연수 같은 비상조 상품인 경우에는 상조 상품처럼 내상조 그대로 같은 이행 서비스를 통한 구제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품에 가입할 때는 소비자의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원하는 건 모두 같습니다. 우리가 계약했던 100%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보장을 해주든가 아니면 해약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저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죠. A상조회사 대표는 가입자들의 피해 보상을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나는 내가 대표이사니까 무능해서 어쩔 수 없이 망했으면 내가 뭐 법적인 책임이나 그런 뭐 질책을 받는 거는 내가 받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또 앞으로 남은 구제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도는 이거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는 지역별 보상 설명회 공지사항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신 금액만큼 저희가 쿠폰을 발행해 드릴 겁니다. 장례로 쓰실 때는 180만 원, 여행으로 쓰실 때는 90만 원, 본인들이 필요할 때, 소진할 때까지 쓰실 수 있도록. 실제로 설명회에 참석했던 가입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피해자는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대표가 되게 침착하고 되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막 설명하시고 다단계 사업장 같았어요. 결론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되게 크게 도움 주는 것처럼 열심히 설명회를 하시고 그 손에 보니까 우리는 이 기회라도 잡아야 된다는 식으로 질문하시고 유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허황된 얘기만 하고 사람을 모집해 갖고 가는 그런 여행. 말도 안 되는 보상이 아니었어요. 보상이 아니었어요. 울릉뚱땅 영업하는 거였지. 이번 상조회사 폐업 사건은 대거 인원이 피해를 본 머지포인트, 팀F, 해피머니 사건과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과연 비슷한 사건들인지 법률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머지포인트 사건을 들 수가 있는데요. 적자 상태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머지포인트를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A상조회사 대표의 생각은 다르다는데요. 제가 다 들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비겁하게 도망은 안 갈 테니까 불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감당할 건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는 이미 전국에 걸쳐 발생한 상황입니다. 올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68건이고요. 9월, 10월에 각각 20건, 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민원 내용은 폐업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한 상담이 대부분이었고요. A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해 가입했던 사람들은 사기라고 느끼고 있는데 자, 사건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사기죄 요건으로서의 기망을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들이 회사 재정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유치하고 또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계속해서 받아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마다 간직했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사람들. 그들의 말 못할 사정은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상대에 누가 가입한다 이렇게 하면은 듣고 말리겠습니다. 이제 사람 말을 못 믿겠어요. 여행은 꿈을 정립하는 거예요. 돈보다도 상심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법적으로도 지금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믿고 가입한 상품으로 오늘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상조회사가 끼워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비상조 상품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취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수도권을 비롯해서요, 부산, 강원도,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전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도 비상조 상품에 대해서는 따로 추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피해 규모가 알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가입자 중에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현재 피해자들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에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뭐 어떤 상품 한번 가입하면 사실 그 이후에 신경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폐업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상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골